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도성TV 김성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시행되는 자료를 보면은 지키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들의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제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전월세 임대를 하고 또 전월세 방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야 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사업을 본의 아니게 정부에서 임대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과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하는 임차인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확인하셔서 본격 시행까지 약 10여일 남짓 남았는데요, 계약 금액, 규모, 신고 혜택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해당이 되고 어떤 걸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도성TV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이웃의 지인들과 가족, 친지들에게 이 정보 공유도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곳이 대상이고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이며 모든 금액의 계약건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계약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대소지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포함되고,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 상가, 주택, 판잣집 등 모든 주택이 임대차 신고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서는 주택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신고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 등인데요,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본 영상 설명란에 주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 지역이고 또한 광역시, 세종시 및 동해시 지역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도 지역과 군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모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대부분 지역이 신고 지역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 이상이면 신고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갱신 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인 등에게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중개인을 통해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는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장 등을 부여받으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접수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낙인을 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인 권리를 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지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없더라도 임대료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갱신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인데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1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미신고 시 계약 금액 규모와 신고 예약 기간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계약 금액의 규모가 작고 신고했던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는 낮아진다고 하나
되도록 미신고하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기도 한다는데요. 보통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과태료 부과 의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임대차 계약 신고의 경우도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과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마다 이루어지는 점들을 감안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그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바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년의 계도 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한 것으로 규정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치지만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어떤 걸 신고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